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려고 입을 떼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 단어가 혀끝에서 맴도는데 도저히 떠오르지 않죠. 그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그거 있잖아, 그거 하며 더듬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자주 하시나요? 예전엔 술술 나오던 말이 이제는 자꾸 막혀버리는 그 답답함. 내 기억력이 문제인가? 혹시 뇌가 예전 같지 않은 걸까? 이런 걱정을 해본 적 있다면 지금부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할 때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5가지 원인과 그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단 하나만 제대로 활용해도 더 이상 말할 때 머릿속이 하얘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첫 번째, 단어가 혀끝에서 맴돈다. 설단 현상. 어떤 말을 하려는데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질 않습니다. 아, 그거 있잖아. 그거 말이야. 속은 답답한데 정작 단어는 떠오르지 않죠. 이럴 때 사람들은 보통 허공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습니다. 눈을 감고 입을 오물거리며 기억의 문을 두드려 보지만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화가 끝난 지 몇 시간 뒤, 혹은 심지어 잠들기 직전에 불쑥 떠오르는 그 단어.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이 현상을 설단 현상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단어가 혀끝에서 맴도는 현상입니다. 분명 알고 있는 단어인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 답답함. 이럴 때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가 아닙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도 충분히 겪는 현상입니다. 특히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뇌는 단어를 책장처럼 정리하지 않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망을 통해 기억합니다. 하나의 단어를 떠올릴 때도 관련된 정보와 함께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떠올리면 빨간색, 달콤함, 과일이라는 정보가 자연스럽게 함께 떠오르는 것처럼요. 그런데 가끔 이 연결망이 약해지면서 떠올려야 할 단어만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억지로 단어를 떠올리려 애쓰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뇌는 더 긴장하고 오히려 단어를 꺼내는 게 어려워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쥐려 하면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떠올리려 하기보다 연결된 정보부터 떠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나왔던 영화, 배역, 분위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배우, 코미디를 잘하고 키가 크고 이렇게 관련된 정보부터 떠올리면 단어가 저절로 생각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말을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말하려다 보면 뇌가 당황해서 더더욱 단어를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뇌가 단어를 정리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뇌는 그 단어를 잘 안 쓰는 정보라고 판단하고 더 깊이 저장해버립니다. 그래서 평소에 단어를 입 밖으로 자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리내어 읽고 말하고 대화 속에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그 단어를 더 빠르게 꺼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연습하면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답답한 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거 있잖아 하지 마세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이 기억력을 분산시킨다. 말을 하려는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분명 알고 있는 단어인데 입 밖으로 꺼내려 하면 사라집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이런 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본 뉴스가 흐릿하게 기억나고 친구가 했던 이야기도 희미해집니다. 분명 들었던 말인데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현상의 원인은 멀티태스킹입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습관이 뇌의 기억력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입니다. 짧은 영상, 빠른 정보에 익숙해지면서 뇌는 깊이 있는 기억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쇼츠나 짧은 콘텐츠를 많이 보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짧은 정보에 계속 노출되면 뇌는 이건 금방 잊어도 되는 정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오래 기억해야 할 정보도 제대로 저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 가지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 종일 끊임없이 여러 정보를 받아들이며 뇌가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스스로 선택합니다. 이 정보는 오래 기억할 필요 없다. 짧고 즉각적인 자극에만 반응하며 오래 저장하는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필요한 단어를 떠올리려 할 때 뇌는 제대로 기억을 꺼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그건 뭐였더라? 가 늘어납니다. 특히 이런 순간에 더 심해집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때, 대화를 하면서도 다른 것에 신경 쓸 때, 예를 들어 뉴스를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가물가물합니다. 그 기사 봤는데 뭐라고 했더라? 하지만 떠올리려 하면 더 흐려집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만 습관을 바꿔도 단어가 더 선명하게 떠오르고 기억이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십시오. 책을 읽을 때는 책만 보십시오. 뉴스를 볼 때는 뉴스에만 집중하십시오. 작은 습관이 뇌를 다시 깨울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십시오. 특히 짧은 영상, 빠른 정보에 익숙해지면 깊이 있는 사고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뇌가 제대로 기억을 저장하지 못합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거나 들을 수 없다.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생각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단어를 떠올릴 때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급해할수록 기억은 더 희미해집니다. 기억력은 속도가 아니라 집중력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변화는 시작됩니다. 단어가 머릿속에서 선명해지고 대화가 더 매끄러워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바꿔보십시오. 세 번째, 단어 사용이 감소했다. 말을 하려는데 단어가 막힙니다. 입안에서 맴돌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건 뭐지 하며 기억을 더듬는 순간이 잦아집니다. 예전에는 쉽게 말했던 단어들인데 이제는 떠올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비슷한 말만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고 새로운 표현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 현상의 원인은 단어 사용 감소입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는 단어는 뇌에서 연결이 약해지며 점점 떠올리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뇌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자주 쓰는 정보는 빠르게 꺼내지만 오래 쓰지 않은 정보는 깊숙이 저장해 꺼내기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쓰지 않은 전화번호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지만 매일 누르는 비밀번호는 아무 생각 없이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사용하지 않으면 뇌는 그 단어를 필요 없는 정보로 간주합니다.
그렇게 단어 하나하나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런 순간에 더 심해집니다. 같은 사람들과만 대화할 때, 새로운 책이나 기사를 읽지 않을 때, 말하는 것보다 듣는 시간이 많아질 때, 과거에는 다양한 표현을 썼지만, 이제는 그거 저거 같은 모호한 단어가 늘어납니다. 표현이 단순해질수록 뇌도 둔해집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활성화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단어는 사라지지만 계속 쓰는 단어는 더욱 강화됩니다. 단어 하나만 바꿔도 뇌는 깨어납니다. 익숙한 표현을 그대로 쓰면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조금만 다르게 표현해 보십시오. 이 음식 맛있다 대신 풍미가 깊고 조화롭다. 너무 예쁘다 대신 우아한 분위기가 있다. 기분이 좋다 대신 상쾌하고 활력이 넘친다. 생각해 볼게 대신 조금 더 숙고해 보겠습니다. 짧고 단순한 말보다는 구체적인 단어를 활용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기억력이 달라집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강화됩니다. 읽기만 하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직접 말하면 오래 기억됩니다. 책을 읽을 때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입으로 말할수록 단어는 선명해집니다. 어려운 단어일수록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단어를 매일 한 번씩 입 밖으로 내어 말하는 것만으로 기억력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자주 쓰는 표현을 바꿔보십시오. 괜찮아요. 대신 문제 없습니다. 재밌었어. 대신 인상적이었어요. 기분이 이상해. 대신 낯선 느낌이에요. 생각이 안 나. 대신 기억이 흐릿해요. 바빠서 못 갔어. 대신 일정이 겹쳐 참석이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언제든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도록 뇌를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단어를 바꿔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대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해했어요. 대신 설명이 명확해 잘 이해됐습니다. 도움이 됐어요. 대신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대신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씩만 달라져도 기억은 살아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늙는다.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표현을 배우고 사용할수록 뇌는 더 젊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조금씩 단어를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말하는 속도를 되찾고 기억력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생각하는 속도가 말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말을 하려는데 막막합니다. 입을 열었지만 단어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뭐였더라? 머릿속에서는 분명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입 밖으로 꺼내려니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초조해집니다. 억지로 단어를 떠올리려 애쓰지만 생각이 꼬이고 말이 엉켜갑니다. 상대방이 기다리는 눈치라도 보이면 더욱 당황해서 말문이 막히고 맙니다. 이 현상은 작업 기억 때문입니다. 작업 기억이란 우리 머릿속의 메모장과 같습니다. 한 번에 담아둘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용량이 줄어들면서 생각하는 속도가 말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억력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이 변화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것을 떠올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일 뿐입니다. 특히 이런 순간에 증상이 심해집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때,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중요한 대화를 앞두고 있을 때, 예를 들어 회의 중 말을 하려는데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뒤섞여 버립니다. 결국 그러니까 하면서 불안하게 뜸을 들이게 됩니다. 또는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할 때 어색함과 긴장이 겹쳐 단어가 막히고
나중에야 이 말을 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요? 뇌가 과부하에 걸리면 필요한 단어를 떠올리는 능력이 느려집니다. 그럴수록 더 급하게 말하려 하지만 급할수록 오히려 더 막히는 법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빠르게 가려거든 돌아가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하려고 하면 더 헷갈립니다. 오히려 천천히 한 가지씩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십시오. 첫째, 말을 천천히 하십시오. 빠르게 떠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한 문장을 완성하는 데 집중하세요. 둘째, 문장을 길게 만들어 보십시오.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억지로 떠올리려 애쓰지 마시고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단어가 막힐 때 그거 뭐였더라? 그거 있잖아. 이렇게 말을 끊으면 더 막히게 됩니다. 뇌는 압박을 받을수록 더 느려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이런 상황에서 자주 쓰는 물건인데 하고 자연스럽게 문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가 단어를 찾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훨씬 수월해집니다. 천천히 말하면서 흐름을 이어가면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는 순간에도 일단 말을 끊지 말고 이어가는 것이 더 나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멈추지 않으면 뇌도 따라옵니다. 셋째, 중요한 자리에선 미리 연습하십시오. 회의나 발표처럼 긴장되는 순간에는 즉흥적으로 말하려 하지 마시고 핵심 단어를 미리 생각해 두면 막히는 순간이 줄어듭니다. 넷째,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십시오. 말을 할 때 한꺼번에 많은 것을 떠올리면 작업 기억이 과부하에 걸려버립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주제 하나에만 집중하면 단어를 찾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만 바꿔도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천천히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다섯 번째, 불안과 스트레스가 단어 회상을 방해한다. 말을 하려는데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방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입을 열자마자 단어가 사라집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일수록 더 심합니다. 회의 중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을 때, 면접장에서 대답해야 하는 순간, 대화 도중 갑자기 내 차례가 왔을 때, 그럴수록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초조하면 할수록 말은 더 막힙니다. 뇌는 실수를 피하려다 오히려 더 많은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이 현상의 원인은 불안과 스트레스입니다. 뇌는 긴장하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두엽은 단어를 조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불안이 쌓이면 기능이 둔해집니다. 이 순간 뇌는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단어가 아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이 활성화되면 공포와 불안을 느낍니다. 즉, 긴장하면 뇌는 위기라고 착각합니다. 대신 도망가야 할까? 방어해야 할까?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논리보다 감정이 우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발표를 앞둔 순간입니다.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연습했는데 막상 내 차례가 되니 말이 사라집니다.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뇌는 스스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보다 실수를 피하는 게 먼저다. 결국 말이 더 꼬이게 되고 떠올리려 할수록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반응을 다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긴장을 이기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뇌가 긴장을 위기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호흡을 조절하는 것. 이것이 뇌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심호흡을 깊게 하십시오. 호흡이 짧아질수록 뇌는 더 긴장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뇌가 안정되며 기억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핵심 단어 하나만 떠올리십시오.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 하지 마시고 관련된 단어나 특징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말하십시오. 말을 서두르면 실수가 늘어납니다. 차분히 한 문장씩 정리하면서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불안과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습관만 바꿔도 더 이상 머릿속이 하얘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할 때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이유를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기억력이 나빠진 걸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기억력 저하가 아니라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들이고 긴장할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자주 쓰지 않는 단어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뇌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단어를 찾아낼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단어를 떠올릴 시간을 주고 천천히 말하기, 멀티태스킹을 줄이고 한 가지에 집중하기, 새로운 표현을 배우고 직접 소리내어 말해보기. 이 작은 변화들을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말이 막히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고 싶은 말을 더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그건 뭐더라 하며 당황하는 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예전보다 말이 더 유창해졌다. 단어가 더 쉽게 떠오른다. 이런 변화를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억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다듬고 사용할 때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하루에 한 걸음씩 그 작은 노력이 쌓이면 말이 편안해지고 대화가 즐거워지며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생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배워왔고 어려운 순간도 지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작은 변화도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순간이 떠오르셨나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던 경험, 기억이 희미해져 당황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공감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며 더 선명한 대화를 만들어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